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내가 눈 감으면 호랑이가 없어지나?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앞에 사자가 나타나는데 눈 감으면 없어지니? 안 없어지지?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고 창문을 올려도 부정선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정치권과 대한민국의 선관위, 민주당과 유착된 쓰레기 선관위가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하는 거. 왜 계속할까요? 간단하죠. 자기들 실력으로 집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집권을 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이해찬이 뭐 50년 집권 그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우리는 집권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 아니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다 가짜 국회의원인 거 걔네들 다 알아요.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민주당 놈들이. 부정선거한 거 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4.15 총선 때, 2020년 4.15 총선 때 압승을 했는데도 다들 입 싹 닫고 기뻐하는 표정이 없죠. 아니 압승했으면 기뻐해야죠. 실력으로 했으면. 실력으로 집권을 못하니까 부정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을 만드니까 그걸 기획한 자가 있죠. 양정철이라고요. 민주연구원장에 있는 양정철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입술이 파라라 떨리더라고요. 입술이 떨려요. 너무 거대한 범죄를 했으니까 입술이 떨리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니까 이 작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해도 언론에서 적당히 마사지 해주면 다 속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는요 계속 싸웠습니다. 애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져요? 언론에서 살인사건을 보도 안 하면 살인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정선거 해결하라고 강남 길바닥에서 외치고 전국 곳곳에서 외쳤는데도 멍청한, 죄송합니다, 멍청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순박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냥 언론에서 부정선거 그거는 그냥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더 달콤해. 그렇지, 이 길바닥에서 떠드는 애들이 바보지,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겠어라고 순박한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부정선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부정선거가 없다면 재검표 현장에서 아주 이 괴랄한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괴랄하고 신박한 투표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투표지가 괴상한 게 나와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없어요. 그게 사진이 다 찍혀 있고 국토본의 변호사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 선거제도 한번 손 봐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은 손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켜서 정치질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집단이라서 옛날부터 여론조작에 부정선거 하면서 계속 겉으로만 민주주의, 실제로는 부정선거하는 조작공화국에서 계속 정치질을 하니까 얘네들이 선관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중앙선관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적당히 마사지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뽑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한테만 잘 보여놓으면 나중에 한 자리 준다 이거예요. 이준석이라고 있죠? 그 좀 모질라네요. 이준석이라고. 그 약간 모질란 사람 있죠? 하버드대 나왔는데 좀 모질란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약삭빠른, 아니 모질란 건 아닌가? 약삭빠른 친구인가요? 기회주의자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절대로 부정선거 없어! 라고 외친 게 이준석. 왜 그렇게 열심히 외쳤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외쳐줘야, 그렇게 열심히 선관위, 조작 선관위 대변을 해줘야 나중에 한 자리가 들어온다는 걸 그 젊은 나이에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한 10년 있어 보니까 준돌이가 선관위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한 자리 얻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 당대표 했잖아요. 자기가 자폭해서 그렇지 결국 당대표도 됐잖아요. 그 여론조작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그때 뭐 절반 이상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돌이가 되죠. 선관위에서 관리하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도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당대표 뽑는데 당원 100%인데 왜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걸 관리합니까? 본인들 예산 없어요? 기술자들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요? 선관위에 위탁하겠다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지켜달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정신 차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이에요. 국힘당도 본선에서 부정선거를 민주당이 너무 권하게 해서 그렇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힘당도 경선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경선 자체가 국힘당도 투명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 부정선거 공화국이야. 완전 진짜로 완전히 다 부정선거로 얽혀 들어가가지고 뭐 부정선거 정도는 원래 하는 게 기본인 그런 썩은 마인드로 다 모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함은 내가 일단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정치인이 우리를 노예처럼 다뤄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선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뽑는데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으니까 안타깝게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런 부정선거 문제 100만 명이 그냥 애워싸가지고 선관위를 그냥 부셔버려야지 끝나는 문제인데 다들 여러분들은 집에 계셨잖아요. 2020년 4.15 부정선거 터졌을 때 다들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쉬셨는데 애국 국민들은 날마다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얼마나 시위를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업이 있고 직장 다니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원래 집에서 쉬면 돼 주말이면. 근데 토요일마다 나오고 평일날에도 나가서 막 깃발 들고 있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자생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무슨 5.18이요? 꺼내지도 마세요 그 얘기. 무슨 5.18이 민주주의예요. 부정선거 하는 세력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담습니까? 대한민국 586 운동권 정치인들 부정선거하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담아? 당신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알아? 부정선거하는 놈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민주의자들이야 원래부터. 부정선거를 그냥 깔고 들어가는 놈들이 무슨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헛소리질을 하고 있어요. 5.18 무슨 유공자는 개뿔이 유공자입니까? 무슨 유공을 해요. 총기 털어가지고 난사하면 다 유공자 돼요? 어디서 무슨 5.18을 성역화해가지고 무슨 뭐 민주화 성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장난해요 지금? 아 씨발 나도 그냥 총기 털어가지고 다 갈겨버릴까? 그럼 나도 민주화 유공자야?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경찰 쏴가지고 경찰 죽이면 그게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나도 부정선거 봐서 열받으니까 나도 총기 터서 다 갈길까 여기? 그럼 나도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예요? 그럼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놈들이. 그런 게 민주화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시스템이죠. 군부정권 물러나고 민주화 됐으면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되게 했어야죠. 김영삼 때부터. 근데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들여왔잖아요. 김대중 때 2000년 초반에
부정선거 하려고 전자개표기를 들여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민주화예요, 그 사람이? 민주화의 민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빨고 있는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 참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아직 민주화 안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 민주화, 겉으로만 민주화 된 거예요. 민주화된 척을 하는 거죠.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뒤에서는 지들끼리 다 술 먹고 그럴 거예요. 민주화가 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떠들 수 있다고 물론 떠들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투표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2017년 문재인부터 사전투표 이용해서 거나하게 20% 30%를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민주화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이미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씨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들.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손자들 계속해서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죠?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요 바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계속 부정선거 하면서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뽑고 막 언론 통해서 동원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 나라 망치고 완전히 경제 거덜내도 문재인 지지율이 막판까지 40%가 넘어요. 믿으세요, 그거? 40% 된다고요, 진짜로? 나라 경제를 다 바닥으로 쳐도 지지율이 40%예요? 거기에 극렬 지지층을 넣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여론조작 기관. 그럼 선관위는 뭐냐? 선거 조작 기관. 선거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애국 국민들은 그걸 다 알아서 2020년도 4.15 터지고 나서부터 나와가지고 싸우고, 얼마나 다들 시간을 써가지고 부정선거 알리겠다고 고생을 했는데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하시고 그렇게 다들 열심히 싸웠는데도 전혀 정치권이 꿈쩍 안 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드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많은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거기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앙선관위에 불 지르고 대법원에 불 질러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 거 해야지 진정한 극우 세력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못해요, 저. 극우 세력이 아니라서. 극우 세력들은 진짜 불 질러요. 극좌 세력들 보세요. 민노총 쇠파이프 들고 나와서 다 깨버리죠. 극좌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극우 세력 같아요? 부정선거 해결하자고 한다고? 저 못한다니까요. 불 지르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부정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분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 당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계속 이자들이 저러는 거니까 인원수에서 압도를 해야 돼요. 저 국민의힘 안에도 부정선거를 갖다가 말이에요, 누르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세력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인원보다 10배, 20배 많은 인원으로 우리가 압도를 해야 바뀌는 거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정당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자기가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당원이 돼서, 책임 당원이 돼서, 내가 이거를 바로 잡겠다 목소리를 내주고, 그렇고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정치인들을 밀어서 나라 이 경선부터 바꾸고 그렇게 차근차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나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언론이 이거를 숨겨도
1000만 명이 나왔으면 뭐 해결이 안 되겠어요? 나오시라고. 1000만 대군이 나와서 부정선거 때려잡자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겠냐고요. 원래 해결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 못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안다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곱게 자라셔서 나오라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제 얘기는 책임 당원이라도 돼서 이 문제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저런 애기들이 다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저런 어린 친구들이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계속 살게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아니 뭐 산업화 굉장히 잘하고 군부에서 나름 나라 경제를 살려놨는데 그 이상한 80년대 그 대학 다니던 이상한 친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대학교 때 뭐 배운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뭐 전공 공부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그때 뭐 이상한 김일성이 써준 책 막 이상한 거 읽은 거 아니야? 이상한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저 책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다 모르십니까? 안 배우셨어요? 알아요? 아 마르크스 중에 말고 뭐 있는데 이상한 그 이모를 교수가 쓴 책들 있잖아요. 그 이영 뭐 한양대 그 이상한 유명한 교수. 네네네.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빨간 사람들이 쓴 책들만 맨날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가 몸에 배 있으니까 아직도 무슨 이재명 찌재명 같은 아유 그런 자들을 뭐 지키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뭐 조국을 수거하겠다 그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죠. 그것도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나라 발전시키고 바로 잡고 싶으면 이 4.15 부정선거 문제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걸 해야 돼요.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뭐 딴 거 얘기해봤자 다 헛것이에요. 정치인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치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서 그래요. 그냥 방송만 보고 그냥 멍하니 보면서 아 정치 돌아가는 거 아는 줄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요. 방송에서 떠먹여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추님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같은 실질적으로 재검표 때 나온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고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그걸 보고도 이런 쓰레기 개법관들 이 국민주권 강탈한 이런 개법관들이 내린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선거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 개법관들이 국민 개무시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누른다고 그 부정선거 없어집니까? 개법관들이 다 선관위원장을 해요. 선관위랑 개법관들이 다 합쳐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조작선거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개돼지로 계속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저런 분들 보면 네, 막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런 멍청한 애들이 있다. 근데 저런 사람은 아스팔트 나와본 적도 없고 그냥 멍하니 방송만 보면서 자기가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의 뭐 그런 거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자, 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 폐지하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그냥 그저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든지 아니면 이 좌파들한테 끌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 문제 수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